이번 시간은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무척 걱정이 그러니까요. 많이 되는 날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앞둔 금요일이라 더 걱정입니다. 왜냐면 이제 주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같은 날 더 팔고 싶은 사람 더 팔 거 아니에요. 그럼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여튼 뭐 그런 걱정이 있는데 미국 시장부터 좀 보면서 시장 정리 한번 좀 해볼까요? 어제 같은 날도 있었는데 오늘 더 걱정이세요? 오늘 더 걱정입니다. 저는 왜 그럴까요? 제가 은 잘못 사갖고요 지금 은이요? 은 때려 맞았거든요 지금. 다들 금이 더 좋고 은은 수급 때문에 그러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은이 굉장히 탄력성이 좋아서 그렇죠. 네. 화끈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나중에 옵션이나 파생 상품 한번 가르쳐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거기 갈까봐 제일 걱정해요. 나도 아마 내가 제어가 안 될 것 같아서 나 은 어떡하면 좋나. 여튼 그래도 미국 시장 비트코인도 어제 들어갔거든요. 많이 빠졌으니까. 아니 빠지기 전에 들어갔지. 그래서요? 예. 비트코인도 지금 워낙 많이 빠져서 약간 걱정스럽긴 했습니다. 예전부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예전에 제니 옐런 의장이 있을 때 네. 비트코인이 막 폭등하고 폭락했을 때 이제 시장에서 걱정을 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건 전체 자본시장의 상당히 일부분이고 우리 주식시장에서 막 일부 개별 테마에서 시장이 영향 안 주는 것들 막 움직이는 것들은 시장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건 뭐 아무 문제 없다. 거기서 뭐 그건 별개의 리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제도권 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ETF도 있고 펀드도 있고 선물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6시 30분 기준으로 63,950달러인데요. 지금 현재는 좀 봐야겠지만요. 이게 지금 급락을 고점 대비 반토막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추락을 하면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제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거의 폭락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럼요. 금하고 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식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전체 운영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채권이 마진콜 나던 아니면 은이 마진콜 나던 코인 내서 마진콜이 나던 어떻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했던 쪽에서 마진콜이 나면 다른 쪽에서 자산을 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좀 비중을 좀 맞추는 거고요. 마진콜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소실난 부분들을 다른 데서 어떻든 확보를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트코인의 코인 시장에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나스닥과 연동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요즘이 아니고 작년 말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하락하는 부분은 전체 기주에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보시면 금은 4,800달러예요. 금 선물은. 그러니까 금은 크게 안 빠졌죠. 근데 은이 많이 빠진 거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현재 금은 둘 다 유동성에서 올라간 부분이 좀 있지만 화폐 가치 하락과 그런데 금은 어떤 게 있냐면 지정 리스크라든지 이런 향후의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자산의 역할로 대체 수단으로 쓰는데 은은 이번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은은 이제 상당 부분 수급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금도 좀 하락을 했고 은이 급락을 했고 비트코인도 급락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스닥하고 연관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다 빠졌는데 아까 공 기자님이 미국 시장 급락했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1.2, 1.59, 1.23 빠졌는데 이 1%대는 간간히 빠집니다. 간간히 빠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S&P 500 기준으로 7,000포인트를 고점에서 한번 탁 찍었나? 그랬었어요. 네. 살짝.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몇 주간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왜 이렇게 더 돌파하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일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요즘에 뭐 다시 한번 또 AI 버블론 얘기를 하는데 AI 버블론의 그 성격은 달라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 좀 있는데 전체적인 그 베이스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국내용 정책 또는 글로벌리 정치적인 행보 이런 행보들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상대 국가들 또는 정책에 대한 국내 내부적인 저항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악재라 하더라도 악재로 그냥 탁탁 나와가지고 네. 그대로 그냥 가버리면은 시장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뭘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방향을 잡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저는 기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틀 연속 길주들이 많이 빠져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마이너스 0.6% 시작했는데 아래꼬리 계속 달았는데 요번에 아래꼬리 달지 못했고요. 그리고 주봉으로 20주 이동 평균선까지 11월에 한번 떨어졌었는데 요번에 두 번째 떨어졌어요. 그래서 20주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자금들은 매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지금 171달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 부분에 와 있거든요. 네. 제 아무리 엔비디아라 하더라도 뭐랄까요? 감정이 없는 기계가 매도할 때는 나가는 거예요. 기계가 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약간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이따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한번 먼저 S&P 500부터 볼까요? 이게 S&P 500의 일봉입니다. 여기 계속 갔다가 보시면 근데 고점은 높아지고 있어요. 저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가 요번에 한번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크게 지금 방향을 벗어났다라는 흐름은 좀 아니고요. 그리고 S&P 500의 주봉입니다. 이 주봉이에요, 주봉. 네. 주봉에서 뭘 어디 이탈해 갖고 어디 빠졌습니까? 굉장히 시끄럽게 막 폭락한 종목도 많고 그랬지만은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나스닥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네. S&P 500 우리 시장은 나스닥 영향을 더 많이 받긴 합니다. 근데 S&P 500 기준으로 미국을 설명을 하죠. 이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는 이런 기저의 노이즈로 인해서 시장이 더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일부 종목들의 급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상황 속에서 AI에 관련 주들이 또 급락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도 걱정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06% 하락했습니다. 급락한 것 같았죠. 많이 안 빠졌네요. 왜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안 빠졌어요. 플러스 0.9입니다. 그리고 샌디스크 그 전날 급락을 했다 마이너스 1.4%였고요. 뭐가 많이 빠졌냐? AMD 어제 급락하고 오늘 4% 빠졌고요. 오라클은 지금 연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7%. 네.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팔란티어 6.8% 빠졌습니다. 얘네들하고 지금 뭐 비트코인하고 얘네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수급에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네. 반면에 ARM은 플러스 5.7%, 브로드컴 플러스 0.8%,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플러스 2.1%,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플러스 0.48%예요. 장비들 대표적인 장비 회사들. 네. 얘네들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이에요. 거기에 마이크론도 좀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제 제가 그래서 전분에게 여쭤본 거예요. 어제 우리 시장 시작하기 전인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미국 시장이 끝났을 때는 얘네들이 다 박살났었어요.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어제만큼 걱정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덜은 들고 있고요. 예, 개별 종목의 등락에 의해서 심하게 변동성을 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를 하나 했는데 퀄컴이 실적 발표했어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퀄컴이 오늘 마이너스 8.46%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호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매출 가이던스에 부정적으로 올해 매출이 좀 감익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메모리 가격이요?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이익이 안 난다.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네.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최종 제품 가격이 올라서 판매가 줄 거다. 그렇죠. 퀄컴은 판매 대수가 높아야 되는 네. 거니까요. 네. 판매가 줄 거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그 참 내용이 메모리 가격에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애플이 올라가는 것도 신기하죠. 그러네요. 애플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좀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래서 애플은 어제 약보합 정도 끝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1% 정도. 뭐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좀 주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빠지고 있죠.
이게 지수를 끌어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4위니까 네.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차트를 몇 개 못 가져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차트 보면 급락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영향을 보이고 있고요. 알파벳이 마이너스 0.54%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의 상위를 제가 이렇게 적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에 이번 주만 등락폭이 어땠나를 여기다가 지금 제가 적어왔는데 이따 또 설명 다시 드릴게요. 먼저 이제 지수 흐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0%고 5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인 애플. 애플이 요즘에 올라왔고 알파벳은 멈췄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2위가 다시 됐어요. 애플이 6.3% 애플 플러스 6.3%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 그 알파벳이 마이너스 2%. 그냥 뭐 신고가 근처에서 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4위인데 얘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얘 보면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나 1위인 엔비디아 10%, 마이크로소프트가 8.5% 빠지면서 지수를 끌어냈는데 영향이 컸겠죠. 네.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처럼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감히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4.2조 달러예요. 네. 많이 내려왔죠. 네. 5조 달러였잖아요. 그렇죠. 네. 4.2조 달러입니다. 애플이 지금 4.05조 달러인가 그랬습니다. 4조 달러 넘었습니다. 알파벳은 최근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땠을까요? 얘도 4조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밑으로 내려갔고요. 네. 얘 둘이 지금 4조 달러 위에 있고 얘는 4.2조 달러예요. 네. 그러면 4조에서 4.2조 달러면 얼마 정도 올라가면 됩니까? 그냥 5%? 5%만 오르면 되잖아요. 네. 네. 이거 재밌는 현상이죠.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지금 시장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월가의 많은 IB들은 100% 진짜 거의 100%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지금보다 거의 뭐 30% 50% 위로 해놓고 매수 의견이에요. 다. 네.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야, 그럼 뭐 100%다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다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엔비디아가 여기서 추락하기보다는 반등을 하지는 않겠어? 아마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걸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지수를 방어하거나 올릴 가능성이 있죠. 또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얘는 4.2조 달러가 되고 얘들이 4조 달러 이상으로 가느냐? 애플하고 알파벳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이거 드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엔비디아가 오른 거는 인프라 구축을 한 겁니다. 베이스.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인프라 구축을 다 한 거예요. 거기에 그동안에 하드웨어 있었던 거고 지금 요즘 얘기하는 거는 우주항공, 로봇, 자율주행 얘기하고 이제 엔소로픽 얘기하면서 소위 이제 비서 역할을 하는 네. 이제 실제로 제품화되거나 서비스화되는 거 물리적으로 제품화되는 게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서비스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는 엔소로픽이 발표하는 오늘 뉴스도 갖고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인프라 구축 후에 이것이 상용화되는 과정 속에서 진화되는 과정이에요. AI가. 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엔비디아 엄청난 실적이고 지금 빠졌으니까 이제 저평가로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그 다음 단계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부각이 되면서 얘는 한쪽으로 시장에서 수급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진행이 되겠죠. 아니 그래도 인프라 구축 아직 하고 있고 국가별로도 아직 인프라 구축 안 된 데가 이렇게 많은데 네. 소버린도 엔비디아가 역시나 계속 가야지라고 하면서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경우의 케이스가 있고 네. 또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 방향대로 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AI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제품화하고 서비스화해서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얘들로 옮겨갈 거야라고 하면서 애플이나 알파벳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얘를 보면서 이걸 보면요. 제가 왜 시황하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보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그냥 딱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퀄컴 얘기하면서 그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거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가 해서 6시 30분 기준으로 시간에서 한 8%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아마도 지금 아마존은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시총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요게 다시 반등을 좀 못하거나 하면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려가 오늘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에서 그러면 다른 종목들이 좀 빠지겠죠. 네. 그럼 우리 시장에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었다. 그리고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제 종목에 이렇게 보면은 메모리는 안 빠졌어요. 어제 메모리는 안 빠졌습니다. 그냥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서 많이 빠진 거거든요. 네. 그걸 또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하락한 종목들 하락폭을 아침에 그래서 제가 차트를 못 가져왔는데 이거 하느라고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아이렌이 26%. 아이렌은 왜 가져왔냐면요. 이거 지금 예전에 광산 개발하고 뭐 광산 개발이래 저 비트코인 개발하고 이런 채굴업체 이런 데였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되게 많이 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렸어요 주가를 사실. 네. 그래서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그냥 가져오는 건데요. 아무튼 메뉴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번 주 월화수목 4일이잖아요. 4일 동안 아이레 26%, 코어이브 20%, 이노데이터 21%, 네이비오스 13% 하락했고요. 비트코인 선물이 23% 하락했고요. 아이온큐 23.8%, 마이크론 7% 하락했고요. 비트코인 많이 빠지다 보니까 스트래티지는 28.5% 빠졌는데 스트래티지 최고 역사적 최고가가 얼마냐면 $543였어요. 지금 $106입니다. 106달러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노보노시스크는 개별 이슈로 27% 하락을 했어요. 이걸 보시면 사실은 우리는 이들이 빠지는 동안 계속 이거 이번 주만이에요. 계속 그동안에 계속 빠졌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나 인프라 쪽에 빠지는 동안 이들이 빠지는 하락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였고요. 채권 발행을 하면서 그래서 오라클이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메모리는 굉장히 탄탄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버티고 있었고 또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쪽하고 좀 달라라는 표현을 좀 그동안 썼는데 이제 샌디스크나 마이크론이 떨어지니 우리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또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서는 메모리는 또 많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괜찮다는 설명을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어제 하락폭도 한 3.8% 빠졌는데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선방하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선방하는구나 시장이 이제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시장을 저는 좀 보고 있다라는 이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상승 종목 볼까요? 웨스턴 디지털은 고점에서부터 밀리긴 했지만 3.98% 플러스고요. 시스코 5.1% 플러스고요. 샌디스크는 보합입니다. 네. 월마트는 6.5% 올랐고 미국 시장의 자금 흐름도 있지만 어느 특정 섹터에 있는 메모리나 이런 쪽이 많이 이제 상승했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은 쪽은 상승을 했고 그렇지 않은 쪽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종목 중심의 움직임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실적 시즌 끝나고 나면 이 변동성은 조금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 뭐 채팅 시장에서도 글이 좀 올라오긴 하는데 그 넥스트 시장에서 약간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예. 몇 개가 예. 예를 들면 삼성전자 그리고 뭐 현대차 그다음에 하여튼 몇몇 종목들이 하한가로 표시가 됐었어요. 시작할 때 8시 딱 시작하고 한 네. 1, 2분 정도. 그래서 뭐 누군 뭐 체결됐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건 아마 뭐 실수나 전산 오릴 가능성이 좀 크겠죠. 예, 아니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러냐면요. 네. 전에 그저께인가에 선물이 이상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손해 본 사람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요. 호가 갭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네. 호가 갭이 없는데 밑에다가 막 던져 급히 막 불안해가지고 삼성전자를 하한가에? 뭐 그러면 밑에 매수가 하나도 없으면은 네. 매수가 없으면 나는 조금만 던져도 그냥 밑에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 시장가로 던지면은 계속 내려가나요? 특히 시장가 그럼요. 시장가라는 시장가로 거는 던졌을 때 그러니까 지정가가 아니라 예, 그렇게 지정가가 던지면. 아니면 지정가가 아니면 또는 가격도 밑에다가 했어. 그래서 밑에 매수가 있겠지. 그래서 던졌는데 그냥 밑에 호가가 없으면 밑에서 체결이 되는 거고. 네네. 근데 최근에는요 NST에서 위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위로 이런 일이 많이 매수 주문 냈는데 없어. 급하니까 매수는 없으니까 그냥 나는 10% 체결돼 버리고 네. 어떤 종목 장중에도 그렇게 체결이 돼 버리고
곧바로 다시 원위치였고 그냥 보합이 거래가 되면 나는 10%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예전에 선물 시장 처음 생기고 옵션 시장 처음 생기고 ELW 처음 생기고 처음 생겼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심리적 조급함 때문에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서투른 초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에 서투른 초보자들이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또 의심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인위적으로 이 호가의 공백을 이용해서 이걸 만든다. 네.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KLX하고 NST의 괴리율을 매일 이걸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데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KLX가 끝났는데 NST에서 플러스로 올랐어요. 그러면 다음날 오를 수 있겠네?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또 하는 쪽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보다는 실수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심리적으로 만약에 지금은 아래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심리적으로 지금 안 좋은 걸 많이 팔려겠다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뭐 가격이 다 정상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2, 3% 정도 하락 정도로 나오니까 뭐 대체로 이제 안정은 다 찾은 것 같은데 하여튼 시장 맨 처음 시작할 때 네. 하한가 막 특히 시총 상위 종목에서 막 여러 개 나오니까 아마 많이들 좀 혼란스러우셨던 모양이에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런 것도 못 잡았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렇죠. 또 못 잡았다고 아쉬운 분 있죠. 네. 그래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반대로 맨날 그런 호가 갭이 있는 종목들은 제가 만기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매수를 저 밑에다가 맨날 대는 거야 그냥. 혹시 누가 실수할까봐. 네. 매도도 맨날 저희도 되고. 그런 사람도 또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거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 내에서도 거래하는 사람들도. 하여튼 재밌는 분들 많으시네. 예.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이 예. 3.86% 하락을 했고요. 시작은 2.24% 하락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아래꼬리 달고 반등하고 그랬는데 어제는 그렇지 못했죠. 어제 최저가는 4.26% 하락이었는데 반등을 세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엄청나게 거셌습니다. 정말 어제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락 이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증권사 직원이니까 거래대금이 와 정말 역사적인 겁니다. 얼마였어요? 어제 개인들이 코스피에만 8.5조 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1.1조 사가지고 합쳐서 9.5조를 샀거든요. 예. 예전에 우리 개인이 10조를 샀다고요? 네, 어제 하루에. 하루죠. 어제 하루입니다. 하루.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지점장하고 이제 초년일 때 그럴 때 하루 총 우리나라의 거래 대금이 8조 원이 넘으면 증권회사가 BEP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총 거래 대금. 네. 거래 대금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루에 개인들이 10조를 샀습니다. 어제 한 60조 넘었을 거예요. 60 몇 조 거래 대금. 거래대금이 60조가 넘어요. 네, 네. 저는 꽤 오랫동안 이제 2010년대 계속 그때 주식 방송하면서 10조 원 중반대가 맞아요. 평균이었어요 그때. 예, 뭐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는데 거래 대금이 예, 그 박스피 때 거래대금 10조 원 중반에 그냥 평균이었는데 와 60조 원. 그러니까 증권수들이 좋겠죠. 증권주들이 지금 네, 좋은 네.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이건 진짜 이례적인 저도 처음 보는 그런 거고요. 어제 개인들이 6조 원 팔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5.8, SK하이닉스가 6.4% 하락했는데 이 두 종목만 합쳐서 4조 원 팔았습니다. 두 종목만 4조 원을 팔았고요. 그리고 이 두 종목만 개인들은 5조 원 샀습니다. 5조 원. 이 두 종목만 개인들이 어저께 5조 원 샀어요. 우리 3일 전인가 개인들이 성공한 적이 있었죠. 네. 급락해서 사가지고 그 다음날 급등해가지고 예. 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학습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요 얘기를 저한테 하는 사람이 있던데 만일 어저께 왕창 샀잖아요.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와서 이들한테 차익 기회를 준다 그러면은 진짜 자신감 팽배해서 막 거래할 것 같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매번 학습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요. 최초이거나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게 맞춰지는데 나중에는 알게 되면은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뭐 6조 원 정도의 순매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만일 기관들이 어제 많이 안 팔고 있었으면 이렇게 많이 안 빠졌을 거예요.
근데 어제는 기관도 같이 팔았어요. 국내 기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시장을 끌어올리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도 차트로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냥 뭐. 아까 미국 시장 말씀드렸고요. 이게 우리 코스피 지수입니다. 굵은 선으로 해놓은 게 뭐냐면 이 일봉인데요. 네. 이게 1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10일입니다. 10일. 10일 이동 평균선을 깨거나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뭐 깨고 내려가면 이렇게 조정을 좀 보이거든요. 근데 20일 이동 평균선이 여기 있어요. 지금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한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5,000포인트 살짝 아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160포인트 정도 이렇게 되는데 5,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이 20일 이동 평균선 근처로 가면은 걱정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그걸 떠나서 이 차트를 보면서 위험하다. 이제 팔아야겠다. 이렇게 보이는 차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고요. 또 그런 와중에 이것만 보면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요거는 이제 제가 매일 금요일 날 보여드리는 코스피의 주봉입니다. 1차 상승이 있었고 조정부였고 2차 상승이 있었고 조정부였고 지금 3차 상승이다. 3차 상승에 제가 목표하는 지수는 25% 오르면 4,850포인트고 30% 오르면 5,2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는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솔직히 고백을 했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욱 시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또는 강할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이만큼 올라온 데서 저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월이 지나서 1월에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2월에 들어서는 좀 그보다는 조정을 약하지 않을까 1월보다는 또는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조금 그 말씀에도 좀 자신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위로 더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더 뭐 지금 목표 주가 얼마다 이것 때문이 아니고요. 네. 이들의 수급이나 이들의 차트를 볼 때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야 이거 나는 이쯤에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다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수가 왕창 더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자신감이 없는 상황이 좀 돼요. 지금 상황은요. 네. 그들이 더 올라갈 저력이 있으니까. 근데 지수 자체로 보면은 제가 분석하기에는 제가 1차, 2차, 3차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 3차 상승의 고점 부분에 좀 와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차에 미국이 저런 일이 벌어져서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는 거다. 이게 에일 여파동 때문에 아니면 뭐 7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빠진다라는 건 기술적 분석은 사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똑같이 패턴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때마침 미국에서 저런 노이즈들이 발생을 해서 우연찮게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좀 해드리고요.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삼성전자예요. 이게 삼성전자의 일봉인데 이거 네. 누가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이 그림은 더 갈 수 있는 차트예요. 저는 뭐 차트 분석을 하니까 이건 더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더 갈 수 있는 분위기라면 지수도 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반대로 역으로는 또 지수의 부담은 지금 여기까지 좀 와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상황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막 3% 빠지고 막 이러니까 야 이제 고점 아니야? 이제부터는 고점 찍고 피레침자로 빠지는 거야, 급락하는 거 아니야? 미국 시장도 저런 상황이 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우려가 한쪽으로는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야, 빠지니까 이번에 또 막 사자 막 이런 게 양쪽에 다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어느 정도로 심하게 나타나고 있냐면 이걸 읽어드릴게요. 지금 고객 예탁금, 1일 거래 대금, 투자 주체별 순매매 금액, 개인들이 막 10조씩 사고 외국인들이 하루에 6조씩 팔고 신용 잔고, 대차 잔고 이게 몽땅 다 역사상 최고 또는 최초예요. 다. 그렇죠. 이게 전부 다요. 그런 거 같아.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 2천조일 때랑 시가총액 5천조일 때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해석 자체를 좀 심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외국인들이 6조를 팔았어. 어마어마하게 팔았네? 라고를 네. 2천조일 때에 6조를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되게 많이 바꿔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게 자체가 전부 다 그냥 예전과 다른 수치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미국 그리고 AI의 노이즈가 생기는 부분에서 우려가 한편은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반도체에 대한 업사이드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동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루 네. 10초 나타는 거는. 네. 이런 유동성을 봤을 때 변동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요거를 그냥 오늘 빠졌네, 내일 올랐네, 이렇게 말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7주 연속 오르고 엄청나게 상승, 30% 네. 상승했어요. 네. 그러면 야 2월에는 여기서 그냥 계속 시장이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그 여기서 만약에 좀 쉰다면 그 다음에 뭐가 갈까? 요번에 빠지는 거에서 어떤 건 안 빠지고 잘 버티느냐? 다음에는 어떤 게 모멘텀이 될까? 다음에 가장 확실한 모멘텀이 하나가 있죠. 삼법 개정하고 네네. 세법 개정이 네. 나오기 때문에 지주사, 금융사, 뭐 이런 뭐 저PBR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확실하거든요. 모멘텀이 그렇죠. 대기되어 네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종목들이 뭔가 이런 시기로 좀 이 시기를 넘어가면서 준비 작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100포인트 올라봐야 이제는 2%잖아요. 옛날에는 5% 올라야 100포인트인데.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하여튼 과거의 시장의 기준을 지금의 시장에 이게 자꾸 대입하려고는 안 맞는 경우가 좀 많을 거다. 예. 네. 자, 그리고요. 네,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엔스로프 이게 엄청나게 이슈입니다. 지난번에 AI 법률 자동화 도구 발표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명드렸다시피 그걸로 인해서 클라우드가 안 좋고 클라우드 안 좋으면은 데이터베이스 센터 안 좋을 거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줄면은 메모리 칩 줄 거다. 이런 스토리가 갔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악재로 자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AI 법률 자동화 도구에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그때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또 요걸 발표했어요. 클라우드 오퍼스 4.6 공개하면서 요 내용은 뭐냐면 기업 재무자료 규제 공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동 금융 분석색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을 어제 플랫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으로 인해서 팩트셋, S&P 글로벌 이런 것들이 이 회사들이 뭘 하죠? 금융 정보를 주는 데잖아요. 네. 얘들이 10%씩 빠졌어요. 되게 호들갑을 떠는 것 같긴 해요. 네네네. 이게 나오면서 또 얘들이 10% 빠졌어요. 그래서 엔스로피 비즈니스 총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업용 AI 시장의 리더이며 실제 기업 환경에서 작동하는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나도 이제 앞으로 더 훌륭한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쟁사들이? 경쟁사들도 기업 시장 공략을 위해서 AI 에이전트 플랫폼 계속 개발하겠죠. 네. 오픈 AI가 어제 딱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AI 에이전트 구축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같이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또 하나의 경쟁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쟁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엔스로프의 몸값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200억 달러의 신규 투자 유치를 논의 중이고요. 기업 가치는 약 3,500억 달러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데 3,5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 50조, 50조? 500조. 아, 500조. 네네. 500조, 500조. 500조. 500 정도 되잖아요. 500조. 우리나라 기업이 500조가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지금 600조 정도. 예.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요. 야,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AI 인프라 구축 후에 AI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답이 이제 나오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알파벳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마존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애플 있잖아요, 애플. 네, 네. 다크호스죠, 애플. 이런 데들.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예전에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 뭐 가전도 있고 뭐 스마트폰 이쪽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네.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AI 성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냥 우리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그냥 고민이 많이 되죠. 우리 주식시장에서 직접적인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아까 전프로님 대단하시네요. 알고리즘을 본인이 해보셨다고 하는데 일단 알고리즘 매매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고리즘 매매를 처음에 해보고 싶을 때가 2000년도였고요. 와.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갖고 실패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알고리즘 매매를 실제로 하고 있는 해외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많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다 알고리즘입니다. 그거. 전부 알고리즘 하루에 1조씩, 2조씩 거래됩니다. 그게 지금은 더 많이 됐겠죠. 제가 예전에 알았을 때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알고리즘 매매하는 사람들도 아예 팀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0군데는 될 거예요.
삼군데는 이걸 알고리즘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쉬워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은 시장은 ETF 영향력이 커졌죠. 패시브 영향력이 커졌죠. 거기서 알고리즘도 들어가죠. 얘네들은 전부 다 그냥 거의 대부분 기계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나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아마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올라가면 쫙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면 쫙 내려가고 폭락할 때는 대폭락하고 이럴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한편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국 시장 맨날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미국이 희한하게 올라갈 때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연속적으로 내려간다. 그런 공매도나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전 그렇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으로 다 주식 매매를 하고 이제 기계적 매매가 뭐 승자가 되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알고리즘 매매하시는 분들 네. 몇 분들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그 조건 다 바꿔줘야 되고 계속해서 그 조건을 변수를 바꿔줘야 네, 되고요. 결국은 이제 그 기계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결국 사람 손 타야 된다는 거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 예. 마지막에는 사람 손을 타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10여 년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네. 해서 막 광고하고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싹 다 없었어요. 그때 이후에. 왜 그랬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네. 그래. 예, 그랬거든요. 그때. 네. 그게 그랬거든요. 완벽한 로보 어드바이저는 없어요. 그냥 완벽한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네. 그렇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 시장은요. 너무 이 주식 쪽에 일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식 시장은요. 과거의 데이터나 이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도움은 되지만 주식 시장에는 인간의 심리가 더 좌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의 수치보다도 훨씬 더 변수가 많아요. 네. 그래서 최종 판단은 항상 인간이 하거든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뭐 우리 저 업계에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안에서도 그러면은 또 다른 전문가가 나오고 또 다른 어떤 신산업이 나오고 막 이러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쓸까 말까 했었는데요. 미국 ITC에서 SK하이닉스하고 키옥시아 특허 침해 조사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은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주 심각한 내용은 좀 현재는 아니에요. 그 MP가 뭐냐면은 왜 특허를 갖고서 소송해가지고 먹고 사는 데들 있죠. 네. 예, 이런 애들이 모노리시 3D가 뭐냐면 3D 그 패키징에서 하나의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서 하는 요 기능에 하이닉스하고 키옥시아가 요걸 가지고 썼다. 요걸 요번에 얘기를 좀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나왔냐면은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거를 했는지까지도 안 나왔어요. 근데 왜 나왔냐라는 걸 이 보도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저 가져왔는데요. 미국에서 이거 뭔가 반도체 시장 자기네들이 재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설 얘기가 이제 드디어 조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중국 CXMT랑 YMTC가 CXMT에서는 지금 상하이 공장 확장해가지고 현재보다 HBM을 더 두세 배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YMTC는 우한 3공장 건설로 디램과 HBM 생산에 이제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근데 이거는 메모리하고는 아주 큰 영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원래 라인에 있는데 거기서 일시 디램 라인을 거기로 확충을 하는데 거기는 HBM4가 오히려 저는 호재성 누수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HBM4를 지금 수주가 있으니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네.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 증설을 해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롭게 바꾸면서 그래서 HBM4 비중을 전체 한 25%로 확대하기 위해서 요 생산 라인을 변경 또는 지금 확정한다. 이런 네. 뉴스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퀄컴 CEO 있잖아요. 그래서 퀄컴 급락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램 부족이 올해 스마트폰의 판매에 좌우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가격이 상승을 해서 스마트폰 판매가 좀 줄어들 것 같다. 네. 자기네들 전체 매출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네. 그리고 TSMC가 일본 구마모토 공장에 원래
저사양이었는데 3난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엔비디아 게임용 GPU 출시한다라는 내용이 전에도 한번 있었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으로 신규 게임용 GPU를 새로 만들 거 아니에요. 요거 중단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 아까 좀 적게 말씀드렸는데 연매출 1,400억 달러 돌파를 했는데 제미나이 월간 사용자가 7.5억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자본 지출을 작년에 2배 정도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TPU 추론 및 학습 요게 중요합니다. 예. TPU 구글 TPU잖아요. 네. 요게 추론 및 학습에서 GPU 대비 전력 효율, 비용 저감 효과가 자기네들 얘기지만 여기 있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클라우드 사업 투자를 확대해서 원래 자기만 쏜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타감입니다. 외부입니다. 외국이 아니고 외부 고객들의 TPU 도입을 가속화할 거다. TPU 판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우리 박병창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없고 월요일에 월요일. 뵙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가요? 오늘 요즘에 금요일이네요. 정신이 없어요. 오늘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렇게 옷이 네. 예. 보통 금요일에 좀 편하게 입으시는데 오늘 정장을 입으셔서 오늘 또 무슨 오늘도 일이- 두 군데 더 가야 돼서.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대단히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봬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도 이제 오늘 아침 라이브는 마무리하고 대신 더블 밸류업. 네. 네, 요즘에 장호진 작가가 또 시장 지금 현재의 상황 굉장히 또 잘 이야기해줘서 그러니까요. 네. 예, 그걸 또 저희가 들으러 가야 됩니다. 네. 가기 전에 힘내려면 비타민, 마그네슘 한 병에 싹 하루 엔진 이뮨 부스터샷. 네. 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엔진 이뮨 부스터샷으로 힘내시고요. 부디 오늘 초반 분위기는 안 좋아도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메모리가 지금 타격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도 차트 보면 이건 갈 차트인데 막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장중에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고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서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고요. 네. 더블 밸류업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보시면 됩니다. 네.